이강인이 유럽클럽 랭킹 4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현재 소속팀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디아리오 아스는 1월 31일 프랑스 PSG는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를 떠나보낸 대신 이강인한테 2200만 유로 약 318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열망한다며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활약에 대한 특별 컬럼과 디테일한 보도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많은 축구 팬분들이 이강인 선수를 향해 향후 프리미어리그 B클럽이나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으면 좋겠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축구 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매체가 있어 화제입니다. 스페인의 아스가 보도하며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파리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의 잠재적인 영입 대상이라며 치켜세우고 있는데요. 실제 발렌시아 유소년 시절 레알에 오퍼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다재다능한 선수로 다양한 포지션에서 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하고 있으며 프랑스 슈퍼컵 MVP에 선정되기도 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이미 영입 리스트에 있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로 인정받고 있는 선수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현지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왕자로 소개되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 등 수많은 스페인 선수와 연관지어 레알 마드리드의 주목도 높여지는 원인 중 하나이며 레알 마드리드의 잠재적인 영입 대상으로 지목될 정도로 스페인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전국 4대 스포츠 신문인 아스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제공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스는 이미 발렌시아 유소년 시절 정식으로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아카데미에 오퍼를 받은 적이 있으나 거절했다는 점도 알리며 잠재적인 영입 대상으로 삼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축구에 익숙하고 제2의 손흥민이라 평가받는 예비 월클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아시아 마케팅 파워도 이미 검증이 되었기에 영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 레알의 중원은 크로스, 모드리치 이외의 플레이메이커형 선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케 감독이 스페인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 유로 2020에서 4강,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탈락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모든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명장으로 인정받았고 프랑스에서는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첫 시즌 프랑스 슈퍼컵 우승을 차지하여 성장 과정을 이어갔다. 엘리케 감독의 이강인과 은바페를 묶은 아트 작품 같은 듀오는 PSG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프랑스 슈퍼컵 우승을 차지한 이강인과 은바페는 리더로서의 역할 또한 이루었다. 게다가 엘리케 감독의 승리는 이강인과 은바페의 활약이 결합하여 가능했다며 극찬했습니다. 이어 많은 스페인 선수와 아센시오와 이강인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파리에서 많은 스페인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아센시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이강인은 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센시오가 활약을 못하자 이적 시장에서 떠난 것과 반대로 이강인이 승부욕을 발휘해 프랑스 슈퍼컵에서 결승골을 넣었다며 호평했습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으며 아시안컵으로 인해 부재하는 기간은 파리 생제르맹의 전력에 약화를 줄 것으로 소개되었고 주전 경쟁을 하지 않고 확고한 주전 선수로 인정받았다며 자리를 비우는 것은 오히려 파리의 전력에 우려를 준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개인보다 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강인의 영입은 그들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며 대서특필하였습니다. 특히 아스는 이강인이 멀티플 포지션에서 뛰어난 다재다능함과 왼발 덕분에 항상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점과 은바페와 뛰어난 팀워크를 보여준다며 극찬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다가 아닌 믿음직한 신인 주전으로 자리 잡은 이강인,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은바페와의 환상적인 호흡과 경기 이해도가 뛰어나며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스는 이강인의 레알 마드리드행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와의 호환성과 리빌딩에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강인은 다재다능한 선수로 여러 포지션에서 이미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으며 발렌시아 유스 시절부터 레알 마드리드 관심을 받았다.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 보강과 플레이메이커 역할에 이강인의 특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강인은 이미 라리가에서 성공적인 경험이 있으며 스페인 문화에도 적응되어 있어서 이후에 이강인이 올 수도 있다. 이강인 선수의 다양한 공격 포인트와 활약이 주목받고 있으며 어디에서든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더 나은 팀에 합류할 만큼 발전할 것이라 짐작하는 관계자가 있다며 소개했는데요. 현재 유럽축구연맹 클럽 랭킹 1에서 3위는 맨체스터시티,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이강인이 PSG를 전성기 마지막 팀으로 여기고 계속 남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이다. 킬리안 음바페가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떠난다면 또 다른 거대한 축구 선수가 필요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팀 입단을 시작으로 2021에서 2023년 마요르카까지 10에서 22살을 유럽축구연맹 리그랭킹 1에서 2위 스페인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는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네 번째로 많은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스페인 1부 리그에서 돌파 성공 횟수 2위, 드리블 유효 비율 5위였으며 현재 프랑스 리그에서는 경기당 승점 획득 2위, 90분당 도움 기대값 7위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 교수가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화제입니다. 신문선 교수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연봉이 20억 원, 상근 부회장 연봉은 3억 원이 넘는다. 비상근 부회장 연봉 역시 억대를 훌쩍 넘는다며 비상근 전력강화위원장이 자문료 성격으로 한 달에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 현장 축구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몽규 회장이 상상도 못할 금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문체부의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확인된 금액만 수십억 원이다. 이 돈은 정몽규 회장의 개인 돈도 아니고 축구협회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한 돈을 꼼꼼히 따져보면 정몽규 회장 자신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 듯 싶다. 자신이 축구협회 이사였던 1990년대에는 회의비도 없었고 협회가 교통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라며 당시 축구협회 이사로서 기술위원회, 상벌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사업분과위원회 등 많은 분과위원회에 속해 회의도 많았지만 자문료의 명분으로 축구협회로부터 돈을 받아본 일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신문선 교수는 자신이 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비상임 이사들에 대한 비용 지급은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국민께 약속한 셈인데요. 그는 이 급여를 주는 예산이 국민들이 낸 세금일 수도 있다. 축구협회의 예산은 정부 보조금 성격의 것과 전 축구인의 땀과 노력으로 생성된 축구협회 브랜드를 앞세운 영업의 결과로 조성된 재산이다. 그럼에도 마치 회장 개인의 돈처럼 펑펑 써댄 내역을 전 국민에게 공개할 생각이다. 이 내역을 살피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충성도 순위 또한 밝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산 집행 및 철저한 관리를 강조하며 투명한 집행부를 꾸리겠다고 주장했다. 신문선 교수는 예산을 철저하게 필터링하고 타당한 금액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다. 비축된 예산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사업에 값지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축구협회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시각은 부정, 부패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축구협회의 브랜드를 불량품으로 각인되게 한 정몽규 회장의 책임이다. 이는 스폰서십, 광고주 영입 등 영업수익 창출에서 큰 손실로 이어지고 정부와의 긴장 관계는 정부 지원금 문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짚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아시안컵을 치르는 과정에서 성적 부진과 각종 외유 등의 문제로 지휘봉을 내려놓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신문선 후보는 회장이 되면 클린스만에게 지급한 위약금 금액을 공개하겠다. 정부 감사를 통해 클린스만 전 감독의 계약은 정몽규 회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직권 남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